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지만 이번 사이클 들어서 오히려 더 격차를 벌리고 있죠. 이거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1위 네트워크가 그 네트워크를 통합해 버리면은 후발주자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제 와서 다른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투자자들의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역학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현금 흐름에 의한 가격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심리적으로 안 좋은 타이밍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리거든요. 차트 분석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식보다 조금 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생태계가 전 세계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대체될 확률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도 대체될 확률은 없을까요?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브랜드는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후발주자가 이미 넘어설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 있다라고 보면 되죠. 지난 사이클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지만 이번 사이클 들어서 오히려 더 격차를 벌리고 있죠. 이거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다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신저 분야에서 카카오톡을 이제 와서 역전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죠. 이것처럼 어떤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는 것은 1위 네트워크가 그 네트워크를 통합해 버리면은 후발주자는 사실상 절대적으로 끼어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비트코인은 통화 네트워크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이제 와서 다른 디지털 자산이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배민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지난달 가상화폐 금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으며 정부가 압류한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도 결국 가상화폐에 대한 길을 열게 될까요? 중국이 워낙 변수가 많고 어떤 특정 인물의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중국 쪽 얘기는 그냥 루머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너무 이제 성급하게 추측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중국을 포함한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탈달러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자산의 가장 최고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 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자산을 향후 완전히 손을 놓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디지털 자산을 포용하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의 어떤 특정 움직임에 너무 민감하게 단기적으로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러시아는 세계 비트코인 채굴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중국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관세를 피해 미국에서 생산할 만큼 전 세계가 비트코인 채굴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채굴량이 7%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채굴에 힘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채굴량이 이제 7%가 아니고 6% 이하 정도로밖에 남아있지 않고요. 이미 94% 이상이 발행이 되어 있고 비트코인의 채굴은 이미 굉장히 수익성이 적어진 모델이에요. 마진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굉장한 경쟁을 하고 있고 지금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죠. 그 얘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더 오를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에서 채굴을 하더라도 전혀 손해가 아니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제 채굴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시장 자체가 규제 밖에 있는 약간은 비합법화적인 그런 자산으로 많은 국가들에서 대우를 받았지만 이제 미국이 완전히 태도를 전향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규제 테두리 안에 넣는 합법화된 자산으로서 완전히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국가나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셰일가스를 만드는데 거기서 버려지는 에너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버려지는 에너지들로 채굴을 한다면은 원래라면 그냥 날릴 돈으로 조금이라도 수익성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법만 바뀌면은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주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런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채굴 단가가 더 올라가겠죠. 경쟁이 심화되니까. 그러면 생산 원가가 올라가면 최종 소비자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품의 가격은 당연히 오르겠죠. 그런 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을 더 밀어 올리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에 따르면 2140년쯤 비트코인이 모두 채굴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남은 비트코인을 모두 채굴하고 나면 비트코인의 생태계는 어떤 식의 변화가 생길까요? 그때쯤 되면 아마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으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가격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부터는 이제 채굴자들이 생산 보너스, 채굴할 때 나오는 비트코인은 더 이상
벌지 못하지만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는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가격 자체가 천문학적이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의 금액도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 생태계가 무너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암호화폐에 대한 언급과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관세와 전쟁 때문에 조금 주춤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추후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이나 변화를 야기할 만한 것들을 내세울까요? 뭐 지금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미디어를 포함한 트럼프의 가족 사업 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법제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게 되면은 규제된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은행이죠. 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취급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자금이 아날로그 자산 시장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열리게 되겠죠. 그러면 디지털 자산의 전체 시가총액은 지금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현재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대략 4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2030년 그러니까 5년 안에 이게 10배 정도 수준 4조 달러 가까운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그만큼 많이 성장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자산이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자산들의 시가총액도 그만큼 비례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해 있겠죠. 이렇게 비트코인을 중앙정부가 사들인다는 것은 예전에 정부에서 금을 사들일 때와 비슷한 경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면 되죠. 기존에는 아날로그 자산, 물질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금과 같은 자산으로 준비 자산을 삼았지만은 향후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점점 성장하면서 금을 초월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선점하는 쪽은 큰 이득을 얻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미국이 가장 선도적으로 디지털 사업, 디지털 자산의 이제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금과 비트코인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과 비트코인의 자산적 특성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두 자산 모두 유동성 흡수의 역할을 하는 상품 자산입니다. 상품 자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특성이 하나 다른 게 있다면 금은 안전 자산으로 취급을 되면서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증시와 똑같이 위험 자산으로 취급이 되면서 리스크 상황에서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는 자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 자산이 오르는 트렌드에서는 비트코인과 금이 같이 동조성을 보이지만 불확실성이 발생해서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이 관세 전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동 리스크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으로 나뉘기 때문에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기준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갑자기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쉽죠. 뭐 이란 이스라엘이 다시 전쟁을 시작한다든지 아니면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비트코인 아까도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황금성과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보일 것입니다. 미국 소비자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며 시장에는 금리 인하와 함께 가상화폐 가격이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는 암호화폐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이미 일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유동성은 비트코인 가격에 뭐 절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감기 사이클로만 알고 있지만은 뒷면을 보면은 유동성 사이클과도 완전히 맞물려 있거든요. 유동성 확장 사이클 상승기에 비트코인이 같이 상승을 하고 유동성 긴축 시기에 비트코인이 같이 하락을 합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탄생했던 게 이제 금융위기 때니까 그때 이제 모든 게 리셋이 됐잖아요. 금융위기 때 모든 그 유동성 사이클이 리셋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유동성 사이클이 함께 맞물려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재개를 한다면은 비트코인 가격에도 굉장히 강력한 호재가 되겠죠.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위해선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투기 자산으로 많이들 인식되었는데 요즘은 그러한 인식들이 좀 사라졌을까요? 작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전반적으로 이제 인식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제 자산 자체가 전 세계 뭐 5, 6, 7위 정도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자산 규모 자체가 이미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는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미국이라고 하는 최강국이 비트코인을 정치, 경제, 금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그에 맞춰서 똑같이 발걸음을 맞추면서 정식 규제화되면서 정규 자산군으로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은 계속해서 변화가 될 것이고 현재 이제 각종
자산 이제 펀드의 포트폴리오에 아직 비트코인이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한 3%에서 5% 수준으로 포함이 될 정도로 비트코인의 위상은 앞으로도 계속 커져 나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지금처럼 여전히 비트코인이 포트폴리오에서 소외되어 있는 현재 상황이 엄청나게 저평가된 상황이란 것을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지난 4월 구글의 시가총액을 넘어서면서 비트코인이 글로벌 자산 순위 5위에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날이 갈수록 올라가는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글로벌 자산 순위 1위까지 갈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빠르면 다음 사이클에서 일시적으로라도 금의 시가총액을 위협할 정도로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늦어도 다다음 사이클 정도 2030년대 초반 사이클에서는 거의 확실하게 금을 제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주요 알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현재 알트코인 시장은 어떤가요? 알트코인이 오르기 위해서는 일단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비트코인이 강력한 포물선 상승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첫 번째 강력한 메이저 조정을 마치고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시기부터 그런 포물선 상승장이 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지난 사이클의 최고점이었던 7만 달러 영역대를 완전히 뚫어낸 이후에 작년 12월 정도부터 메이저 조정이 왔는데 그게 1월 달에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인해 한번 굉장히 추세가 강력하게 조정이 왔었고 7만 달러대까지 하락했죠. 그리고 다시 올라서 최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이제 오르려고 하는 타이밍에 중동 전쟁이 발생하면서 한 번 더 지금 또 발목이 잡혔죠. 그렇게 뭐 거의 6개월 가까이 발목이 잡히면서 아직 포물선 상승장이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대를 벗어나야 이제 포물선 상승장이 오는데 이 가격대를 벗어나서 12만 달러까지 간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8, 9월 특히 이 여름 시즌에 약세를 많이 겪습니다. 근데 아마 이런 시즌적인 약세는 이번 올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은 여름까지는 조금 그렇게 강력한 포물선 상승이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연말 정도부터 진정한 포물선 상승이 올 수 있는데 그 시기부터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기간 동안 알트코인 중심의 불장이 올지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알트코인의 불장은 올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번에도 분명히 환경만 갖춰지면 올 거라고 보고요. 지금 앞에서 설명드린 첫 번째 요인인 비트코인의 포물선 상승장이 오면서 강력하게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불장 분위기로 들어가야 되고 투심이 완전히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유동성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했는데 비트코인은 그래도 알트코인보다는 훨씬 더 안전자산이죠. 비트코인보다 더 위험 자산인 알트코인들은 이 유동성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있지 않고 여전히 양적 긴축을 계속하고 있죠. 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하면서 유동성을 뿌리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알트코인이 좀 강력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트코인 시즌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올 만큼 예전만큼 폭발적인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사이클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그랬던 시기는 이미 비트코인이 포물선 상승장 들어간 다음에 횡보할 때 얘기죠. 그리고 그때는 이미 양적 완화가 시작됐었죠.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최근 이더리움 장기 보유자들의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알트코인인 이더리움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알트 불장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조금 여전히 약한 거고 최근에 중동 전쟁 발생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흐름이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줬죠. 그 얘기는 뭐냐면 분명히 시기만 오면은 이더리움이 다시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알트코인 상승장이 오면은 이더리움이 분명 대장으로서 물론 그보다 더 오르는 알트코인들이 있겠지만 시가총액 더 낮은 알트코인들 중에서 안정성까지 포함해서 생각했을 때는 여전히 알트코인의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알트코인인 리플과 솔라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네, 리플 솔라나는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활약할 알트코인이 될 게 분명하고요.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침체기이기 때문에 안 좋지만 마찬가지로 알트코인 상승기가 오면은 이번 사이클에서 가장 트렌디하면서 동시에 이제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미국 코인이랄 수 있고 그동안 SEC에 의해서 반암호화폐적인 정책에 의해서 억눌려 있던 게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SEC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지면서 가장 활약할 수 있는 알트코인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비중이 해외보다 압도적으로 낮고 고위험 알트코인의 거래 비중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것은 아무래도 투자들의 성향 자체가 고위험 투자를 지향하는 부분이 있고 동시에 한국에서는 지금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한국
국제거래소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비트코인을 통한 고 레버리지, 고 리스크 투자가 불가능하니까 그에 대한 이제 편법으로서 알트코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동시에 이제 해외만큼 이 코인 시장 자체가 저는 제대로 교육이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합법적인 카지노로 여기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은 게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은 아직 암호화폐에 세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카지노처럼 여기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한국에서도 분명히 투자자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고 이제는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점점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 자산으로서 보고 있는 그런 분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자산으로서의 인식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점진적으로 비트코인의 비중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하시는 분들이 있고 사이클에 맞춰 사고팔고를 반복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떤 쪽을 좀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두 가지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산 중에서 당장 몇 년 안에 필요하지 않을 그런 초장기적인 잉여 자금은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계속 모아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느 순간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이 깨지면서 생각하지 못하게 계속해서 오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해치로서 뭐 자산의 20-30% 정도는 비트코인을 계속 장기 보유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자금을 가지고는 사이클을 이용한 상승기와 하락기를 이용한 그런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가장 효율성을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떤 지표를 보고 가격을 예측하거나 흐름을 볼 수 있을까요? 뭐 한 가지 지표로 당연히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일단은 거시경제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자산이고 유동성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유동성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비트코인은 주식보다 투자자들의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역학에 의해서만 정해지고 현금 흐름에 의한 가격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식은 심리적으로 지금 안 좋을 타이밍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발표한다거나 하면은 가격이 오를 수 있죠. 비트코인은 심리적으로 안 좋은 타이밍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차트 패턴이라고 하죠. 그런 차트 분석이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주식보다 조금 더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한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투자를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어떤 비율로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무리 공격적으로 알트코인을 모으는 투자자라도 반드시 비트코인을 50% 이상은 가져가라. 그다음에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알트코인은 10% 정도만 가져가는 게 이상적이겠죠. 그다음에 나는 정말로 극보수적이다 하면은 알트코인은 아예 없이 비트코인만 모아가더라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중동 리스크가 사라져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관세 리스크도 만약에 7월 9일에 이전에 관세가 다시 한번 유예가 되면서 관세 리스크도 완화된다면 한 7월 정도까지는 한 번 더 강력하게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지금 나스닥과 S&P도 신고가 직전이죠. 나스닥, S&P, 비트코인 같은 이런 위험 자산들이 한 번 더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오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도 그렇고 비트코인도 그렇고 8, 9월 특히 이 여름 시즌 3분기가 굉장히 약세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시즌적 특성은 이번 연도에도 올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면 8, 9월은 뭐 횡보나 조정 정도를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이 여름 약세 시즌을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연말 시즌은 원래 위험자산 시장이 가장 강력한 시기죠. 그때쯤 되면은 관세 불확실성도 많이 거의 사라졌을 거고 그 다음에 중동 리스크는 완전히 사라졌을 거고 장애물이 사라진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하는 다시 재개되고 여름 약세는 끝나고 가장 위험 자산 시장이 좋은 연말로 접어든다면 올해 연말은 아마 그 어느 연말보다도 위험 자산 시장이 가장 강력하게 오르는 그런 연말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웅달책방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단기적인 가격은 이번에도 보셨다시피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언제든지 좌우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일일이 예측하면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에 대한 공부를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신 이후에 투자를 하셨다면 그 가치를 믿고 그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꾸준하게 그 다음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성과를 얻어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